자, 납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납땜 세미나 맡게 된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개강총회 때 들으셨겠지만 이론 세미나랑 실습 세미나 이렇게 두 가지 세미나로 나뉘게 될 텐데 이게 첫 번째 실습 세미나인데 지난번에 했던 하드웨어 세미나랑 이제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가지고 여기서 납땜 세미나에서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기체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갈 거고 납땜이 뭔지 작업 환경이랑 장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납땜 순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주의사항 소개를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거 PPT 끝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한 이 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직접 납땜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납땜이 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을 녹여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도체를 결합하는 과정.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그 납땜 맞습니다. 케이블 두 개 있으면은 붙여가지고 서로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쭉 잡아 당겼을 때 떨어지거나 전기가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그 과정을 납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랑 장비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아식 설계 연구소 저희 작업실 들어가면은 다들 면접 보러 오실 때 보셨겠지만 이제 운영진이 앉아 있던 곳 바로 뒤에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크게 이제 두 개, 세 개 정도 있는데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을 납땜 테이블이라고 이제 하고 여기서 보통 납땜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테이블에도 필요한 장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납땜은 여기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케이블들이나 아니면 장비들이 여기 있으니까 다들 이제 오셔서 납땜을 하실 때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사진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축 튜브라는 건데 수축 튜브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제 지름이 줄어들어서 전선의 피복 절연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기본적으로 납땜이란 거는 케이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있는 피복을 잘라내고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납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납땜이 끝나고 나면은 밖에 이제 마감 처리를 안 하면 불순물이 들어가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 튜브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게 보통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의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꺼내 쓰시면 되고 보통 굵은 거는 크게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게 보통 케이블이 얇아서 그래서 얇은 거 꺼내서 쓰시면 되고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거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져왔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제 구멍들 이제 규격은 오른쪽에 저렇게 적어놨고 이제 맞는 규격에 따라 가지고 그 구멍 사이에 와이어 넣어서 이렇게 거의 잘라내듯이 이렇게 세게 집어가지고 그냥 팍 빼면은 그 피복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땜 시작 전에 이제 피복을 벗겨내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어, 디지털 온도 조절 납땜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요건데 맨 오른쪽에 인두기 스탠드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빼면은 이게 빠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기는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빼지 마시고 전원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제 온오프 버튼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열고 닫고 그것만 해주시고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변기 흡입기라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뒤에 여기에 이제 켜고 끄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납땜을 하면은 연기가 올라와요. 그 연기를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 맛있죠. 예, 맛있어요. 민준이 형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거를 켜놓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을 위해서. 외국. 그리고 이제 납땜에 쓰여질 납이랑 납땜 보조제, 이제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납땜은 이제 말 그대로 납을 녹여야 하니까 그 녹일 납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두기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이제 납이 녹고 그 붙어 있는 그 납으로 이제 납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땜 보조제라는 거는 그냥 와이어에다가 바로 이제 납을 묻히려고 하면은 안 묻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어, 위에 이제 불순물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보조제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잘 붙습니다. 그리고 납흡입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납땜을 했는데 납땜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빼거나 아니면 빼고 나서 다시 넣어야 될 때 그 납땜을 해야 되는 그 회로판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이미 납이 차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이 납흡입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요 회로판에 여기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이미 굳어버린 상태인데 요거를 다시 안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녹여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넣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빼버리고 여기 막혀 있는 납을 이제 납 흡입기 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납땜이란 거를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실 건데 딱 보시면은 납땜이 잘못됐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 떠 있고 그래서 위에만 납이 붙어 있지 사실 납땜의 목적 자체가 와이어랑 회로판이랑 서로 연결을 시키거나 와이어랑 와이어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다 떠버리거나 일부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커런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딱 봤을 때 이제 예쁘게 되면은 납땜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납뽑기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뽕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납이 이렇게 막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실이란다. 와이어를 넣거나 아니면 이러한 철을 넣을 때 막혀서 안 들어가죠.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쉽게, 이제 물리적으로 쉽게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납땜 순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네, 민준이 형처럼 이제 납을 마시기 싫다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켜시면 여기 있는 이 검은색 부분으로 납이 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켜도 생각보다 그렇게 흡입력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한 요 정도 거리만 돼도 납 연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바로 옆에다 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켜는 영상인데 사실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이미 보여드렸고 켜져 있는 상태고 저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짧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납 연기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정도 거리만 돼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가깝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와이어 스트리퍼
이 친구로 이제 전선 끝부분의 피복을 벗겨냅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납땜을 하고 싶느냐. 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로 이걸 벗겨내고 나서 바로 붙여가지고 납땜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와이어마다 우선 예비 납땜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와이어도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원통이잖아요. 원통 안에 그냥 케이블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케이블들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꼬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일부가 이제 서로 달라붙지 않아서 이게 커런트가 다 못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납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꼬아주고요. 꼬아줘야지 일자로 돼 있지 않고 서로 다 묶여 있고. 네. 이거 범죄인 소리네. 네. 꼭 저거를 플럭스를 묻혀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하는 편이고 어차피 나중에 플럭스는 한 번 더 묻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축 튜브를 재단을 하는 과정이고 저렇게 그냥 일반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이듯이 이 노출된 부분을 충분히 가릴 수 있도록 길이는 충분하게 두고 자르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빼놓는 이유가 이 부분에 납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납땜을 하고 나서 다시 얘를 옮겨가지고 수축 튜브를 옮겨가지고 수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지금은 왼쪽에 이게 다 뚫려 있지만 보통 이제 기체를 연결을 할 때 그 왼쪽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왼쪽 기체 그 자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게 납땜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수축 튜브가 안 껴져 있더라. 그래서 다시 떼고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수축 튜브 껴가지고 다시 납땜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납땜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영상이 잘렸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납땜을 다 하면은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이게 납땜을 예비 납땜을 다 했기 때문에 얘네가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좀 많이 딱딱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잘 꼬아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에서 만나니까 납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 수축 튜브도 잘 안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이제 전류도 잘 안 흐르게 돼서 요 뭐라 해야 되지 그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주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가려줍니다. 가려줘야지 이제 수축 튜브를 가열을 했을 때 절연이 정확하게 됩니다. 수축 튜브 가열 처리를 하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이시나요? 이 처음에 이렇게 일자 팽팽했어요. 이게. 근데 가열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수축을 할 때 이 노란 부분이 아니라 안에 파란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혹시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깜댕이 묻습니다. 깜댕이 묻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왜 깜댕이가 묻을까요? 연소가 덜 됐기 때문에. 오, 맞습니다. 이게 네, 바깥쪽은 이게 불완전 연소라서 쉽게 말하면 이 파란색 이 부분에서 이 산소를 이미 한번 태워버리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축이 되지 않고 그냥 재료가 타버립니다. 그러면은 엄청 곤란해져요. 저희도 기체 한번 만들 때 그랬어가지고 한번 굉장히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가 길면 괜찮은데 짧은 와이어를 연결시킬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로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게 길게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남은 와이어는 얼마 없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튀어나온 거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요. 이게 와이어 피복이 여기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안에 납땜이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더 이상 외부에 불순물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저렴 방지가 잘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납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많이는 없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끌 때 인두기 전원은 항상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보셨듯이 얘를 키면은 350도로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온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온도고, 아까 범진이가 시작하기 전에 손에 1초 갖다 대도 화상 안 입는다라고 했는데 더 길어지면은 화상 입어요. 예,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인두기 전원은 항상 꺼주시고, 그리고 사용 후에 인두기 전원을 꺼도 위에 묻어있던 납이나 불순물 때문에 납 연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바로 같이 끄지 마시고 인두기부터 끄고 얘를 좀 한 1, 2분 또는 짧게는 30초 정도 놔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뒷정리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아직 가보셔서 알겠지만 청소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티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더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정리. 네, 회장님 지침입니다. 그러랍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긴 키트가 이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키트를 까보시면은 요 저항이랑 요 LED가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 이 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되고,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이 저항 자체는 이렇게 붙이나 이렇게 붙이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중요한데 어, 딱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다리가 긴 쪽이 있을 거예요. 긴 쪽이 요 위로 올라가게. 또는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요 안쪽에 이게 판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좀 넓은 판이 있는데 넓은 판이 바깥쪽으로 가게. 그렇게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뒤집었을 때 뭐 전력이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터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불빛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넣고 나서 납땜을 하고 나서 잘라도 되고 하기 전에 잘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손에 안 걸리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실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것처럼 거의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밑에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저항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 크기가 작을수록 밝아질 거예요. 그 V equals IR 그것도 있고 그냥 파워 공식 자체가 I squared R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밝아질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납땜을 한 건데 여기 얘를 올리면 여기 있는 하얀 이게 있는데 이거를 올리면은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켜져요. 저항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밝기가 다 다릅니다. 직접 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출석은 아까 말한 대로 사진을 굳이 올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공지방에 있는 가장 최근 글에 따봉만 눌러주시면 출석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직접 납땜 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